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출시 직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7월 이 종목 240조 대박 납니다. 삼성 로봇 저평가 종목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2,9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 구독자 5만 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의 구독자 분들에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총정리해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어떤 자료집이냐?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전망과 관련주들까지 총 정리한 직접 만든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 많이 해주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기법 강의에 관심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짜티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삼성 로봇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40조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삼성 로봇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이슈가 뭐였냐면은 제일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이 말도 안 됐다. 사실상 유가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가격대가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FOMC 이 회의록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라는 의지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보다 이제 올라갈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제는 애매한 종목이 아니라 주도주들이 상승하는 시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삼성전자 로봇 출시 직전이고요. 거기에 따라 7월 240조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삼성 로봇 저평가 종목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첨단 산업 M&A 웨어러블 로봇 삼성 회심의 카드 내놓는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점찍은 가운데 올 하반기 로봇 제품 상용화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언급해온 기업 인수합병 M&A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주행 로봇 잼스를 연내 미국에서 출시할 전망이고 미국의 경우 고령층과 퇴역 군인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FDA로부터 고관절에 착용하는 잼스 힙의 시제품 승인을 마친 상태고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로봇을 고객 접점에 새로운 기회 영역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기술을 축적해 미래 세대가 라이프 컴패니언 로봇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삼성복 케어를 통해서 돌봄 로봇을 공개를 했었고 최근에 CES 2022에서 이 로봇 삼성봇 아이와 가사보조 로봇인 삼성봇 핸디를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M&A 발표 여부에도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하만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M&A 발표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나 로봇, 인공지능, 6G 관련 기업과 M&A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주주총회에서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지 메타버스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M&A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DX 부분을 중심으로 VR, AR 기기를 출시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AI 등에 450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이번에 아마 로봇이라든가 M&A라든가 적극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동안 삼성에서 M&A에 대한 기대감만 나왔고 로봇 출시에 대한 기대감만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다? 현실화되는 단계에 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앞에 있는 게 뭐냐? M&A냐?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삼성 로봇입니다. 제일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삼성 로봇이고요. 좀 협력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화 TF팀이 사업팀으로 격상이 됐고요. 로봇 인력이 10배 증원이 됐고 FDA라든가 상표 특허 사표청에 상표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로봇 시장 규모도 커지는 상태고. 그래서 보시면 로봇 부품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단가가 높고 수익성이 좋아 미래 먹을거리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협력사가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로봇 출시를 앞두고 국내 협력사들이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협력사들은 로봇 인공지능에 약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의 로봇 부품 양산에 대해 일찌감치 시설을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1차, 3차 협력사들은 로봇 투자를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240조를 투자했으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추가적인 투자라든가 늘리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주행 보조 로봇의 출시를 8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삼성전자 로봇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지금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대, 5만 대 수준이고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의 로봇 부품 조달과 제조 등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로봇용 감속기와 서브모터,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MLCC 부품은 국내에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LCC는 당연히 삼성전기 걸 쓰겠죠.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투자 규모와 물량을 밝힐 수는 없으나 로봇 출시에 발맞춰서 양산을 위한 준비에 돌입을 했다라고 협력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로봇 부품은 개당 단가가 높고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매출이 늘수록 수익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냐, 대략 한 6천억 원에서 11조, 거의 20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 출시에 대한 성장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 사업팀에 대한 격상 그리고 로봇에 대한 신규 출시가 이번 8월에 나온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번에 보다 8월에 뭐가 나와요? 삼성전자의 첫,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웨어러블 로봇이 나온다라는 게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한 번 나왔으면은 그 다음 나오는 2차, 3차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삼성전자의 첫 로봇이라는 것은 애초에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왜? 이 기대감이 앞으로의 로봇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첫 로봇이 대박이 나야 그 다음 로봇, 그 다음 로봇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8월에 코앞에 아니죠. 누구? 현대차도 똑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근입니다. 7월 1일에 미국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로봇, 자율주행, UAM, 플라잉카 분야를 투자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의 투자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로보틱스, 로봇, 그다음 플라잉카, 자율주행, 인공지능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의 HMG 글로벌 LLC 설립한다고 밝혔고요. 현대차는 미국 내 신사업 분야 투자 및 관리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게 로보틱스, 도심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인공지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MG는 내달 설립이 되고 앞으로 투자법인으로서 현지에서 투자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이 현대차에 사실상 조 바이든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후속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가 출자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기업은 말 그대로 투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로보틱스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현물 출자를 해서 사실상 만들어낸 이 인수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HMG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 로봇에 대한 투자, 로봇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플라잉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50억 달러로 투자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면서까지도 로봇 자율주행 플라잉카에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현대도 뭐다? 현대차도 미국의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AI를 기업에 투자하는 이 법인을 설립을 했구나. 그걸 다 뭘 위해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위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뭐예요?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 기업이다. 이것을 위해서 투자 회사를 차렸고 조 바이든의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현대 모비스도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믹스를 같이 출자한 만큼이나 플라잉카 로보틱스 8조 원 투자로 모빌리티 사업 선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 모비스가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전환 전략은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에서 신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모델을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할 방침이고요. 세계 시장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로 전문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향후 3년간 모빌리티 투자와 플라잉카 로보틱스 신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율주행 3, 4조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도 3, 4조 원에서 총 8조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뭐다 현대모비스도 로봇을 위해 거의 8조의 돈을 투자한다라고 최근에 밝혔다라는 거죠. 7월 7일입니다. 그렇네요. 현대모비스도 얼마? 8조 이상을 로봇, 자율주행 AI에 투자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만, 그리고 현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도 로봇과 자율주행에 진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사실상 지금 뭐 삼성, 현대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원래 투자했고 뭐 다른 기업들은 투자 안 합니까? 최근에? 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투자하죠. 어디에 투자하냐? 상황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어디? 전기차 단짝인 충전 로봇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로봇이 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차를 이렇게 충전기를 부르면 충전기가 와서 알아서 이렇게 충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충전기가 와서 필요한 것에서 충전이 되는 내가 충전기가 있는 곳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로봇이 이제는 추세라는 거죠. 최근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라는 강점에 더해 고유가 걱정도 덜어줄 수 있는 매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죠. 그래서 전기 충전소와 충전 설비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냥 충전소가 아니라 충전 작업을 하는 로봇의 수요가 늘어난다. 로봇이 결국에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670만 대 기록했고 세계 시장에서 비율 4%에서 8%로 2배 이상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 충전용 로봇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족, 인력 부족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로봇으로 대체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로봇은 배터리 충전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충전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내가 충전할 수 있게 일단은 와주는 배달이라도 해주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편의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사람이 직접 충전하는 것보다 우수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고 누전이라든가 또는 이거를 충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명사고도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테슬라에서는 스네이크봇이라고 만들어놨고요. 2015년 8월 공개된 스네이크봇은 충전 케이블을 부착한 뱀의 형태로 로봇팔이 충전구를 찾아 커넥터를 연결하는 모습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충전 로봇을 소개한 효과는 굉장히 컸고요. 상용화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충전 로봇은 크게 충전 위치의 고정성 여부에 따라서 고정형 로봇과 이동형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운전자가 몰고 가거나 아니면은 직접 하는 그냥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충전 로봇은 충전 구역 내 정해진 위치에 자동차가 정지하면 로봇팔이 충전 커넥터를 연결해 충전 작업을 수행하고요. 고정형 충전 로봇의 구조는 주로 충전 설비의 수직 다관절 로봇 또는 레일, 직교 로봇의 수평 이동 장치와 수직 다관절 로봇이 부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알아서 충전을 시켜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형 로봇이고요. 고정형 충전 로봇은 충전 설비가 특정 위치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빠르지만 이게 움직이면서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 장소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한국 기업 모던텍의 고정형 충전 로봇은 벽면 또는 충전소 천장에 레일 시스템과 수직 다관절 로봇을 설치한 시스템이고, 자동차가 정지를 하면은 알아서 이제 충전구로 이동한 다음에 충전기를 꽂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대차도 고정형 충전 로봇을 개발해 공개한 바가 있고요. 자동 충전 로봇은 충전 설비가 있는 충전 구역에 가면은 알아서 AI 충전구 위치를 인식하고 알아서 꽂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에 초점을 둔 이동형 충전 로봇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고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오는 로봇이죠. 그래서 이동형 충전 로봇의 구조는 다양하고요. 로봇 몸체에 충전용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는가 하면 이동형 배터리 장치를 로봇이 견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은 그냥 견인만 하고 뒤에 배터리가 달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로봇 자체에 배터리가 있어서 로봇 자체가 가서 충전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형 충전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 데서나 불러서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고 좀 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조금 이제 좀 느리기도 하고 속도가, 그 다음에 사실상 안정적인 부분은 없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는 전기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용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춰서 그냥 서비스 로봇 또는 우리한테 서빙 로봇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용 로봇을 테슬라,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대부분의 이 전기차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 현대차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게 기업들만 투자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뭔 얘기했냐? 이번에 8월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내놓겠다라고 장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모빌리티 로봇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될 가능성이 99.9%라는 거죠.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차와 그다음에 플라잉카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디지털 트윈,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서 공간 이동의 혁신 시너지,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모빌리티 혁신,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언제? 8월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아, 그렇구나. 8월에 뭐가 있다? 네, 모빌리티 로드맵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정부에서. 그렇네요. 그럼 8월에 또 이슈 없나요? 또 실증 사업 진행하는 거 없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뭡니까? 강남에 8월부터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행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서 하냐면 대부분 이제 이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원래 많이 합니다. 실증 사업을. 도로가 넓기도 하고 차가 많이 없기도 하고. 강남에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강남 복잡하고 실제로 우리가 진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것 또한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AI가 달려 있고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얘는 용도에 따라서 물류 로봇이 될 수 있는 거고, 자율주행 택시가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빙 아니면 서비스 로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로봇의 이름이 다른 거지, 결국은 자율주행 택시도 우리는 로봇으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이동시켜준 로봇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교통이 혼잡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8월부터고요.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 로보라이드가 그 주인공이고요. 로보라이드는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본으로 만들어졌고,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같은 센서를 달아서 자율주행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과거 서울시장님이라든가 장관님께서 이미 타셨고요.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8월부터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진행이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인가요? 자율주행 단계는 0에서 5단계까지 6단계로 나뉘는데 4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4단계는 알아서 하긴 하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4단계고, 5단계는 아예 없어도 돼요. 그래서 4단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 상황을 설계할 수 있는 10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8개의 라이다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8월부터
일반 승객도 앱으로 호출해서 로보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테헤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에서 구간이 이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도산대로, 압구정로까지도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는 일단은 비상운전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운전하진 않지만 타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8월에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모빌리티 로드맵이 진행이 되는데 플러스로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또 운행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8월 이슈가 지금 뭐뭐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8월에 뭐 있다 했어요? 삼성전자 로봇 출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출시에 앞서서도 뭐 있다 했어요? 모빌리티 로드맵, 자율주행 택시 운행. 그러면은 이것밖에 없나요? 이것이 진짜 끝인가요? 아니죠. 뭐다?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테슬라입니다. 미국의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고요. 테슬라 AI 기술 주목, 전기차 수요 여전 토픽 유지라고 하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보시면은 전기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오는 9월 30일 AI 대를 앞두고 이 회사의 자율주행 핵심인 AI 기술 우위와 로봇 사업으로 확장 가능성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미래에셋증권 데일리에서 자율주행의 핵심은 데이터의 취합, 고도화된 인공신경망계 설계, 대규모 연산 인프라 확보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술력을 누가 휴머노이드 테슬라가 만드는 로봇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은 AI 로봇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업데이트를 예상을 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높은 비용에 비해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떨어져 상용화되지 못했지만 시제품으로 나올 로봇은 인지 판단 능력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 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모델로 학습할 수 있는 초거대 AI 모델 등장, 데이터 라벨링을 부담 줄일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전위 학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 미국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 시 소프트웨어 가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단기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나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AI 로봇, AI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 테슬라의 기대감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관심 가져라? 오는 9월 30일 AI 데이 앞두고 자율주행과 로봇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다? 9월 30일 날 뭐가 있다고요?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다. AI 데이에서 뭐가 있다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AI 데이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8월달 삼성전자 로봇 출시, 그다음에 8월달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강남 자율주행 택시 운행, 9월 30일 테슬라 AI 데이.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로봇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실상 인명 피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도 로봇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치명적 살인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킬러 드론입니다. 말 그대로 달려들어서 터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침공 전쟁에서 치명적인 자율 무기를 사용 중으로 드러났고요. 살인 로봇 금지를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로봇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은 전투에서 현실이 되었으며 모스크바와 키예프 충돌 현장의 일부가 사용됐습니다. 무인 항공기와 달리 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목표물을 식별하고 치명적 탄약을 발사할 수 있지만 위험은 이러한 기술이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면 통제하기까지 상당히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기반을 둔 팍스포 피스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시작 몇 주 국방 분석가들은 전장에 살인 로봇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키예프 거리에서 비행기 전면이 박살나고 후면 프로펠러가 뒤틀린 러시아 무인 항공기 사진을 찍었고요. 오작동을이란 걸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다? 아, 이거는 살인 로봇이다. 잘라 에어로라는 회사가 만든 캡블라 모델로 인식이 됐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 비행기는 특정 지역을 독립적으로 비행한 후에 30분 동안 주위를 회전하고 AI 기술을 사용한 목표물을 결정한 다음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살 폭탄 또는 카미카제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뭐다? 날아서
얻어 비행기를 터뜨리고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드론 그리고 살인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장에선 뭐다? 로봇 중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로봇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뭐다? AI 로봇 탱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첫 실사격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보시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AI 탱크입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요. 그냥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쏘는 탱크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로봇이겠죠. 에스토니아의 국방 로봇 전문 업체인 밀렘 로보틱스가 벨기에 무기 시스템 제조업체인 존 코커릴 디펜스와 함께 제작한 무인 전투 차량의 실사격 훈련 장면입니다. 타입 X 로봇 전투 차량은 군인이 탑승하지 않아 무인 전투 차량이고요. 인명 피해가 당연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가도 사람이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타입 X는 기존 군대를 지원하거나 로봇 편대 내에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군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표물을 확인하고 타격하는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들은 모두 안전할 것. 이 테스트에 활용된 타입 X는 최초 디자인보다 가볍고 더 낮은 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로봇과 무인 무기는 이미 전장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고요. 무인 항공기, 무인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군사 로봇 공학,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서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미 쓰고 있다는 뜻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쓰고 있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뭐다? 이제는 사람이 죽는 이제는 뭐다? 이 전장에서도 로봇이 싸워주고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알아서 전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거는 이미 좀 알고 있던 거고 이번에 새롭게 발표난 건 없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정비 발표가 새롭게 있었죠. 뭡니까? 바로 이번에 이거죠. 누리호 감동이 생생하다. 우주 경쟁 시대에 과감히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주 투자하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뭐가 대단히 중요한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주로 투자하는데 우주 어느 쪽에 투자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주 탐사 로봇이라든가 우주 기대감에 넣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시대를 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주 개발을 책임지고 누리의 영웅을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7대 강국이 됐고 우주 산업에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어디? 바로 위성 발사체를 넘어서서 탐사 로봇 보다 이제는 우주로 나아가는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직접 우주 산업에서도 우주 로봇, 우주 탐사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우주 탐사 로봇도 이번에 누리호의 감동으로 투자하겠다 또는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8월에 삼성 로봇 출시가 있고요. 그다음 8월에 강남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요. 8월에 모빌리티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요. 9월 말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조건 로봇 관련주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대장주가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1등이 유일 로보틱스로 바뀌었고요. 2등이 에브리봇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삼성 임원이 있어요. 여기 안에 로봇 이 회사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로보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삼성 M&A 관련된 기업 중 하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 로보입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좀 상한가가 나와줬죠. 그래서 상당히 가장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눌림목에 관심을 좀 가져라. 따라가지 마시고요. 눌림목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리봇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상한가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많이 눌렸으니까 눌림목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로보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지만 하루에 그래도 11%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반등 시에 좀 추세 전환하는 거 보면서 눌림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간 이 세 종목 관심 계속 가지셔라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8월에 로봇 이슈가 많고 9월에 테슬라 로봇 이슈까지 이어지니까 관심 가지는 거 알겠어요. 근데요, 이거 말고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구독자 5만 명 이벤트로 아까 2차 전지 시장 전망 플러스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거죠. 제가 직접 만든
2차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 자료집입니다.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요. 이거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은 매일 무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라든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꼭꼭 이렇게 설치를 무료로 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니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2차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봤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5만 명 자료 배포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공개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5만 명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전기차 총정리 자료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 아니라 추천주 들어오시면은 7월 8일, 7일, 6일, 5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 매일매일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보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원전 이슈가 있었죠? 그럼 원전 이슈가 왜 있었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고 최근 이슈 관련주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